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예요. 잘 부러져요. 일정 충격을 가하면 버티다가 똑 하고 부러져요. 이제 계속 한번 쳐볼게요. 그램 23 내장 그래픽 모델 38이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자, 여기 디스플레이 연결 단자가 있고요. 안쪽은 보시다시피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긁어보시면은, 네. 이렇게 메탈층이 나오죠? 네. 꽤 단단합니다. 상용이 보시면은 짱짱해요. 예. 은색으로, 네. 은색으로 메탈이 드러나는 게 보이시죠? 네. 이쪽은 뭐 멀쩡하네요. 단단합니다. 저희가 내구성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한번 쳐볼게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자꾸 아시는 분들 계신데 플라스틱 아닙니다. 네. 요 드라이버로 막 이렇게 찍어도 네. 뚫리지 않습니다. 표면만 긁히고 말죠. 내구성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가 막 집어 던지고 떨어뜨리고 모서리로 충격을 줘도 문제가 없었어요. 모서리가 제일 약하죠? 그죠? 네. 디스플레이하고 베젤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네요. 플라스틱 베젤이 벌어지지 않게 강하게 접착제로 붙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디스플레이 제조사는 LG에서 제작한 16인치 IPS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350니트라고 하죠. 색지연력이 P3 기준 99%라고 하는데 실측해보면 한 110% 정도 나온다 그럽니다. LCD 모니터 중에서는 색지연력이 괜찮습니다. LG 그램 시리즈는 이렇게 제가 예상한 대로 디스플레이만 따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전체가 다 어셈블리로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좀 저렴하죠. 베젤이야 뭐 이거 뭐 얼마 안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체는 키보드와 같이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보시면 여기도 예, 플라스틱 아니죠? 네,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보시면은 롤케이지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고요. 잘 지지를 합니다. 자,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그네슘 합금과 알루미늄 합금. 여러분들이 마그네슘 합금 뭐 대수야? 마그네슘 합금 그 공법 흔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알루미늄 합금은 맥북에도 쓰는 건데 맥북에 쓰는 소재를 삼성이 썼으니까 이게 훨씬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량화를 이루면서 강도를 확보하는 면에 있어서 마그네슘 합금이 더 비싸고 수준 높은 공법의 소재입니다. 자동차 휠, 알로이 휠하고 마그네슘 휠 가격 차이를 보시면요, 마그네슘 휠이 2배 이상 비쌉니다. 자, 마그네슘 합금에서 뭐가 문제냐? 제가 노트북을 지금까지 3,000대 넘게 써봤거든요. 이 마그네슘 합금은요, 소니 바이오 505, 소니가 가장 먼저 경량 노트북에 적용을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마그네슘 합금 공법이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수율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이 합금을 아연하고 알루미늄을 섞거든요. 알루미늄 3%, 아연 1%, 뭐 그 정도로 섞는데 이게 제대로 강도가 확보가 안 돼서 합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떨어지니까 공산품은 수율 떨어지면 가격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도를 제대로 확보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노하우가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이 마그네슘 합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분야예요. 자, 그런데 예전에 마그네슘 합금을 소니를 비롯해서 소니가 하니까 다른 제조사들이 다 따라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예요. 잘 부러져요. 일정 충격을 가하면 버티다가 이렇게 똑 하고 부러져요. 그래서 제가 내구성 테스트를 왜 뾰족한 거로 꽝꽝 찍었냐면 이 뾰족한 것이 딱 찍히면서 크랙이 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부서지는 성질 때문에 가볍고 강도 확보가 좋지만 이거 노트북 케이스로 문제다. 휴대용에서 잘못 떨어지거나 뭐 압력 충격 받으면은 크랙 간다. 이것 때문에 소니 포기했고 소니만 포기한 게 아니에요. 삼성도 마그네슘 합금 적용했다가 크랙 많이 가니까 너무 골 아픈 거예요. 델, HP, 레노버 다 포기하고 결국 어디 갔냐면 알루미늄 합금으로 간 거예요. 이 알루미늄 합금은 아시다시피 마그네슘 합금처럼 크랙이 가거나 깨지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맥북에서 이 소재를 많이 쓰니까 고급스러운 소재다라고 인식시키기도 좋습니다. 물론 그 스틸보다야 훨씬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소재는 맞는데 마그네슘 합금 제대로 만드는 게 더 힘들고 이게 더 비쌉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저희가 상판 테스트를 하면서 여기를 계속 뚫어서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뚫어서 충격을 주고 제가 주먹으로 막 치고 하게 되면은요 마그네슘 합금은 깨져야 됩니다. 임계점이 넘어가면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그네슘 합금에서 모든 제조사들이 다 골아퍼서 포기했던 크랙 가고 깨지는 문제를 LG가 해결한 겁니다. 한우물 파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마그네슘 합금 이 다루기 힘들고 수율 떨어지면 고비용인 이 케이스를 어떻게든 알루미늄 합금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내구성을 확보를 한 겁니다. 이러니까 가벼운 무게에서 밀 STD 810G 테스트를 통과할 만큼의 내구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저희가 막 집어 던지고 모서리로 떨어뜨리고 이래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게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LG 잘했으니까 LG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조사가 한우물을 파는 건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그 제품의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예요. 이런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잘한 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줘야 결과적으로 완성도 높은 제품들이 나옵니다. 독자적인 컬러와 경쟁력을 확실히 확보한 이런 제품들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노선을 바꾸는 거예요. 마그네슘 했다가 뭐 알루미늄 했다가 또 예전에 과거에 듀랄루민 같은 것도 했어요. 왜 이런 걸 자꾸 바꾸냐면 해보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난관들이 생기는데 이걸 극복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공정이 좀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회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계속 제품 컨셉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휴대 노트북인데 1.56kg의 저전력 노트북이 나왔다가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갤럭시 북 3 울트라에서 결과적으로 크게 변경하지 않고 하우징 그대로 활용하고 내부 구조 크게 변경 없이 그냥 하위 라인업을 하나 만들자 해서 나온 게 이거고, 그램은 우리 한우물 파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노트북 우리만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노트북 만들어 보자. 마그네슘 합금 잘 깨지는데 어떻게 극해? 이게 경량 구조에서 여러 가지 난제점이 있고 모두도 그렇게 직접도 높이고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성능적인 문제라든지 발열 문제 취약할 수 있는 어떻게 극복해? 저전력 부품을 통해서 보다 낮은 전력에서도 최대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하나 튜닝해. 그래서 지금에 이르는 거예요. 2014년서부터 지금 해수로 1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사가 잘한 건 최소한 뭘 잘했는지는 알아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합금이 플라스틱처럼 가벼우니까 사람들이 이건 플라스틱처럼 싸고 이렇게 하면 누가 못해. 그랬으면 지금 다 마그네슘 합금 가지고 무게를 낮췄겠죠. 무게를 경량화 시켰겠죠. 하다 수율이 안 맞았든 아니면 이익 구조가 안 맞았든 내부적으로 의견이 안 맞았든 선회를 했기 때문에 이걸 노선을 계속 유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그네슘 합금을 알루미늄 합금처럼 깨지지 않게 크랙 가지 않게 강도 확보해서 만들 수만 있다 그러면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이걸 왜 안 씁니까?
초경량 노트북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소재인데 이걸 극복한 제조사와 극복하지 못했던 제조사의 상품의 컬러는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간 제조사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스피커라든지 그 외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메리트를 줘야 되고 광고, 뭐 다양한 리뷰 이런 걸 통해서 관심을 끌어야 되고 출시될 때 특가로 관심을 또 끌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거 하느라고 얼마나 힘을 많이 썼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사겠지 하고 배짱을 부릴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가격 좀 내리자. 이거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가격 좀 내립시다. LG. 지금은 조금, 그래도 너무 자존심을 너무 높게 가져가시는 것 같아. 많이 못 내리시더라도 한 10% 정도는 내립시다. 그래서 접근성이 좀 좋게 해야지. 아무리 좋은 뭐예요. 소비자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집어야, 그래야 빛이 나는 거지. 어쨌든, LG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을 텐데 답답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오지랖일 수 있는데 제가 노트북을 한 20년 넘게 3,000대 이상 사용해 보고 나서 초경량 노트북에서 야 마그네슘 합금이 알루미늄 합금처럼 이런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걸 왜 거부를 하냐고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 이거 정말 잘하는 거다. 이 정도는 알아주자라는 의도라는 점. 자, 그 다음에 그램 23의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 더 작네요. 손바닥만 하네. 거의. 굉장히 작죠? 자, 이 메인보드 사이즈가, 지금 이제 휴대 노트북 중에서는 가장 작고 가볍습니다. 여기까지 가로 길이가 182mm고요. 여기까지가 91mm입니다. 면적을 구하면은 16,562제곱밀리미터인데, 이 실장 면적, 여기 구멍도 뻥뻥 뚫려 있고 하잖아요. 이 실장 면적으로 보면은 14,242제곱밀리미터입니다. 10레이어 방식이고요. 두께는 0.8mm입니다. 0.8mm의 10레이어 방식이니까 10레이어 방식 중에 상당히 얇은, 그리고 작은 메인보드를 쓰고 있어요. 갤럭시북 3 프로랑 비교를 해보면 갤럭시북 3 프로는 길이가 꽤 길어요. 238mm고, 이 폭이 118mm라서 면적을 구하면 28,084제곱밀리미터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쿨링팬을 위한 공간이 이렇게 뻥뻥 양쪽에 뚫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장 면적은 16,700mm로 실장 면적이 전체 이 가로 세로 면적 대비 좀 많이 작죠. 이렇게 딱 겹쳐보면은 뭐 사이즈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형상이 달라가지고 뭐 사이즈 구분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전체 면적을 보면은 이게 1.7배 정도 크고요. 실장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1.2배 정도 큽니다. 그리고 요 두께가 요거는 0.9mm, 그램 23은 0.8mm입니다. 둘 다 10레이어 방식이에요. 요즘 초경량 노트북에는 그 뒷판 PCB가 여러 개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이제 레이어라 그러는데, 이 10개, 10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보드가 뭐 크게 차이가 나겠느냐? 일단 무게는 LG 그램 23 내장 그래픽 메인보드가 61g입니다. 이 프로세서까지 포함한, 요 상태에서. 갤럭시북 3 프로는 73g이에요. 12g 차이니까 LG 그램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19% 정도, 2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저전력 기반의 초경량 노트북에서요, 메인보드에서 무게가 20% 정도, 19% 조금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 우습게 보시는데요. 피말리는 경쟁에서 단 1g이라도 차이가 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20%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 작은 차이 아닙니다. 절대로 작은 차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식을 보면 요 구멍 난 부분이 있잖아요. 구멍 난 부분을 PCB 설계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이거를 via라고 합니다. 그런데 갤럭시북 3 프로에는 through hole via라는 방식이라 그래서 PCB에 설계하는 전통적으로 구멍을 뚫는 방식이고요. 그램 23의 via는 레이저 비아 방식입니다. 레이저 비아 방식이 좀 더 미세 가공을 통해서 직접도를 높이기가 좋은 최신 공정이에요. 뭐 큰 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작은 차이는 아닙니다. 스로우 홀 비아는 구멍을 전체를 뚫어서 레이어마다 각각을 연결하거나 또 이 비아라는 것은 장치들을 마운팅하는 용도로도 쓰거든요. 이 비아 공정에서도 그램 23 이 PCB가 좀 더 미세 공정에 맞게 직접도를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즈를 쓴 것도 보면은요, 페이즈 파워 인덕터도 좀 더 최신 공정으로 해서 들어갔고요. 전반적으로 보드 단가가 높아요. 자, 딱 보시면은 무게도 20% 가까이 가볍고, 두께도 0.1mm 더 얇고, 같은 레이어에 동일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비아 공법도 좀 더 미세 공정에 맞는 최신 공법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어떤 모델이 더 최신 공정에 맞게 초경량 노트북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구나 여러분들이 감 잡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물론 뭐 삼성 갤럭시 북 3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용도가 달리 보셔야 됩니다. 1.5kg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 주력을 한 모델이니까 극강의 휴대성보다는 좀 더 외형적인 가치라든지 그 외의 활용 여기에다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우린 그램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기는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걸 뭐 같이 이렇게 상품성을 비교해 가면서 이것보다 얘가 좀 더 비싼데 왜 그럴까요? 얘는 알루미늄만큼이고 얘는 마그네슘만큼인데 얘는 왜 뭐 이런 식의 비교는 맞지 않는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제품의 설계라든지 컨셉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용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 보시겠습니다. 배터리는 80Wh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제작한 배터리고요. 요 셀 크기 보시면은 여기가 114, 이쪽이 89, 5.23m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무게가 277g이에요. 용량은 2셀 방식인데요. 2셀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7.74V를 구성합니다. 최대 허용 전압은 4.45V고요. 한 셀당 1336mAh 셀을 두 개를 갖추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곱해보면은 80Wh의 용량이 나오는 거죠. 에너지 밀도는 리터당 765Wh입니다. 삼성 갤럭시북 3 프로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무게 대비 에너지 밀도를 계산해 보면 리터당 724Wh로 나오거든요. 약간 밀도가 더 높아요. 배터리 용량은 5% 더 들어가 있어요. 네, 에너지 밀도도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보드 자체에서도 이제 저전력 기반의 설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보다 낮은 전력으로 안정적인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공법으로 PCB가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더 긴 배터리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이거 뭐 나중에 테스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쿨링 시스템, 이 히트 파이프하고 RH 핀, 요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무게를 재보면 그램 23은 20g 들어가 있어요. 히트 파이프와 이 RH 핀이. 그리고 갤럭시북 3 프로는 23g, 3g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처리하거나 열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 용량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생각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 RH핀의 사이즈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쭉 펼쳐보면은요, 아주 극적인 차이는 나질 않습니다. 쿨링 팬이 두 개냐 하나냐, 이제 그 차이인데요. 뭐 여기에서 오는 효율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반면에 그램이 4.3mm 정도 두께가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내부 공간이 더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이 좀 더 원활하게 순환해서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리고 갤럭시북 같은 경우에는 얇아요. 12.5mm 밖에 안 되니까 이 얇은 내부 구조, 그러니까 내부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적인 발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양쪽으로 해서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계를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조적인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왜 얘는 하나고 얘는 두 개인가? 엔지니어들이 설계를 할 때 이거 내부 공간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도 충분히 공기를 순환시켜서 열을 효과적으로 뺄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두 개를 넣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로 이걸 제어를 해보니까 워낙에 얇은 두께에서 공간 확보가 안 되니까 두 개로 양쪽으로 빼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램 내장 그래픽 모델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면 스피커를 조금 더 멀티미디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 외장 그래픽 모델에 나온 사마트 그 스피커 좋더라고요. 그 모델로 딱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좀 아쉬움이고요. 그램 23 내장 그래픽 모델 내부 구조와 관련된 세부적인 특징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좀 더 사용해보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더 폭넓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